오늘은 그 불법 숙박업 의혹 말고 이 얘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음주 사고로 택시 기사를 다치게 했던 문다혜 씨에 대해 경찰이 도대체 정확히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요. 최근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시 기사가 치료를 받았던 한의원을 압수수색했고 경찰이 이 혐의를 적용할 듯합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진단서를 안 낸다고 내 그런 것 같은데 경찰한테 변호사가 얼마 제시하기로 졌다고. 그래서 뭘 제시를 하자고 변호사가 제시하려고 하게 알겠다고. 그래갖고 한 거예요. 음주운전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피해자와 합의서 제출했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한의원, 해당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송영은 대변인님, 저희 채널에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 중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좀 쉽게 풀어주실까요? 일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하고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있는 위험운전 치상 혐의는 요건이 약간 다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같은 경우는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은 성립을 하는 것이고,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있는 위험운전 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까지 입증이 돼야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문다혜 씨가 운전할 당시의 상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똑바로 걷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남의 차를 자기 차로 착각해서 문을 열려고 했고, 또 그 차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 차에 기대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예. 차량이 인도 쪽에 붙어서 가다가 행인과 부딪힐 뻔하기도 했고, 또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해서 교차로에 진입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그 운전하는 모습들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위험운전 치상죄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데, 아마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그 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은 경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은 경찰이 앞으로 언론에 좀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설명이 필요하다. 다소간의 의문점이 있다. 장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경찰이 영장에 쓴 게 이제 교통사고 치상이라면 그 당시에 이제 음주 사고 있을 때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가능성을 언급했던 게 위험운전 치상이다. 그러면 실제로 그 경찰이 적용한 저 혐의, 저희 단독 취재위원회에 했던 게 수위가 더 낮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앞서 송 변호사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교통사고 특례법상의 치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 인사사고가 났을 때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사실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라는 부분까지도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소 좀 더 까다로운 요건이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나 분명한 건 두 범죄의 공통점은 상해라는 것이 요건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치상이 적용됐다라고 하더라도 예. 이게 경찰의 최종적인 혐의, 그러니까 적용 혐의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치상이 담겼더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로 나아가서 확보된 자료들 중에서 만약에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위험운전 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압수수색 영장에 어떤 혐의가 기재되었는지 이것은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 사고 말고도 문다혜 씨 관련 경찰 수사 중인 의혹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그 의혹. 그런데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상황에서 드나드는 방문객, 투숙객, 워낙 뒷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화면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원래 사시는 거예요? 예약하고 오신 분 많은데 모시고 오신 거 같아요. 호텔할 때 김진욱 대변인, 이게 투숙하겠다, 내가 그 집에 묵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죄를 묻겠다는 건 아닌데, 비판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수사 중에도 계속 이 숙박업을 하고 있고 여전히 진행 중이고 최근에도. 근데 이제 이 오피스텔에 해당 숙박업에 묵겠다는 사람들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사촌 동생이든 뭐든 말이 좀 확실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이렇게 공유 숙박을 이용하는 경우에 보통 이제 이 지금 모든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공유 숙박업을 다 법적으로 등록하고 하지 않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가급적이면은 이제 뭐 에어비앤비에서도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공유 숙박업을 언제까지 등록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아마 내년까지로 이 유예 기간을 지금 정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유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혹시 누구라도 물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친척집에 방문했다고 해주세요. 아니면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해주세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이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런데 저도 좀 약간 의문이 있는 게 예. 지금 문다혜 씨가 이 문제가 나온 지가 사실은 꽤 됐거든요. 그 되고 있고 여전히 뭐 이 구청이나 또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 언론인들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문다혜 씨의 이 오피스텔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취재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뭐 구체적인 상황을 상식적이진 않죠,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예약을 도저히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양해를 구하고 이분들의 예약을 취소하는 게 맞지 않았었는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여전히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우리도 다루고 있는 이런 상황들 저는 제가 좀 볼 때도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주어를 문다혜 씨 투숙객 말고 경찰로 가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경찰, 구청 다 드나들었던 상황에서도 여전히 숙박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면 이거 뭐 경찰도 좀 빨리 좀 손을 써야 되는 거 아닌지 뭐 어떤 걸로 결론을 확 내는 게 아니라 너무 방관하고도 하는 건 아닌지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은 이제 경찰이 저희가 행정조치라는 것하고 그러니까 영업 허가를 해가지고 영업을 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 이런 행정적인 측면하고 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근데 통상의 절차는 경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시작하면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수사가 마무리돼가지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 확인된 사실관계를 행정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아마 이런 경우에는 이게 도시형 민박인데 도시형 민박은 위해 시설은 아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게 뭐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확인이 되면 영업장을 폐쇄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 다만 본인이 살면서 일부를 이거 신고하고 나서 거기 일부 손님을 받고 돈을 받는 이런 도시형 민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영업 중지 명령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미 영업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만 영업장 폐쇄를 할지 여부는 그것은 조금 더 요건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행정기관에서 또 하나 이제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 응하지 않게 되면 행정기관이 대집행을 통해서 직접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수단은 있습니다만은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치상 관련 경찰의 혐의 적용 얘기까지 문다혜 씨 관련된 여러 의혹들 저희가 핵심 내용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